대법원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고합 1613호 사건 진행하고요. 피고인 나오셨고 변호인단 나오셨고 나오셨고. 저희 오늘 오전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지난 기일까지 그 허담당관 윤보안처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 기일 증인신문 된 것 중에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출석 예정돼 있는 증인은 그 국정원에서 증인신문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특별히 뭐 그 신원에 대한 비실명 조치가 필요한 인원으로 구분돼서 오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증인 오늘 증언하실 때 특별히 뭐 이렇게 가림막이나 이런 게 본인 생각엔 필요하시지 않으시죠? 예. 그럼 일단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건은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중계를 하도록 돼 있어서 증인 지금 이제 증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계가 될 거거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본인은 아마 이게 지금 정무직 고위직으로 돼 있으셔서 그 신원 자체가 밖에 알려지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제 국정에서 판단하신 것 같고 대신 이제 증언하시는 내용 중에 그 하위직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과 직위로만 이렇게 호칭을 양쪽에서도 하실 거고 증인도 그거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생 연도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오늘 증언하실 내용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 없으신가요? 예, 그럼 선서하고 증언하셔야 되고 증언하시다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십니다. 선서하시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남욱. 예, 자리에 앉으시죠. 중계와는 별도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녹음명에서 녹음 녹취해서 증거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마이크를 지금보다는 좀 입에 가까이 대시고 방향을 맞춰서 말씀하셔야 녹음 정확하게 됩니다. 자, 검사님 준비되셨으면 재판장님 증거 전에 제가 조서 열람 등사해 본 게 있는데 꺼내놓고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기억나시는 그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서를 언급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그 해당 부분 있으시면 검사님이나 피고인 측에서 그 해당 부분을 제시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영 기억 때문에 본인이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저는 뭐 기억대로 할 건데요. 다만 이제 조서 언급할 때 그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때만 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 그때 중간에 필요하시면 그때 의사 표시를 하세요.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적절히 판단해 드릴게요. 검사님 주신문 시작하시죠. 예, 실장님 특검의 김태환 검사입니다. 예, 제가 실장님을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저 앉아 계시는 전 원장님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 성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오른쪽에 화면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증인 2024년 12월 27일 경찰 사무실에 가셔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받으시고 진술하신 다음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와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예, 증거 순번 17번 232쪽 이하 제시했었습니다. 이어서 그 방금 제시한 자료는 동일 증거는 증거기록 1번 수사기관 등 별건 서류 별건 5번 순번 346번입니다. 이어서 증거기록 1번 순번 35번 357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동일 증거 증거기록 1번 수사기관 등 서류 별건 5번 순번 347번 1971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그리고 같은 동일 증거 증거기록 2번 순번 7번 63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번에는 2025년 7월 10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셔서 진술하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후에 이와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어서 증거기록 1번 순번 254번 4541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한 번 더 특검 사무실 2025년 11월 18일 날 나오셔서 검사 앞에서 진술하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후에 이와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 잠깐 재판장님. 예. 지금 일단 증거 3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술한 대로 되어 있고 했던 건 이제 인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그 조서를 열람하다 보니까 3개의 조서 중에 좀
구체적인 게 불일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소간에 조서가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 아니 뭐 질문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재판장님께서 정해 주시면은 일단 조서의 진정 그거는 성립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그거 쭉 답변하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증인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고 싶으신 부분이 질문에 안 나오면 검사 주신문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게 말미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검사님 진행하시죠. 예, 1항입니다. 증인 국정원 소송의 공무원이셨죠? 예.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하셨습니까? 2022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했습니다. 네, 10월 28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근무하셨죠. 29일 아니던가요? 2022년 10월 28일 아닌가요? 뭐 어쨌든 그 즈음에 예, 예. 예. 2022년 10월 28일 또는 29일부터 2025년 6월 3일경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하셨던 거 맞으시죠? 예. 그중 증인께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셨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5년 1월부터 24년 1월부터 24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로 예. 기억합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조직의 인사 예산 그리고 조직 네. 그리고 그 전반적인 총무 역할 네. 그리고 교육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업무에 대해서 주로 여쭤볼 것 같은데요. 오늘 5항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의 인사 업무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업무도 포함됩니까? 물론 이제 인사기획처 인사혁신처든가요? 인사혁신처에 네. 자료공 그 수발하고 하는 거는 뭐 저희가 그 인사처에서 하겠지만은 뭐 인사 후보를 검증하거나 아니면 선발하거나 이런 것에는 관여 안 합니다. 네,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뭐 인사를 어떻게 할지 이거 자체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르는 게 맞나요? 전체적으로는 국정원 내부 정무직 외 인사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럼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서 대통령의 의사에 따르는 게 맞나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7항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정원에 출근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예. 그리고 피고인께서 주재하는 정무직 회의에 23시 30분경 참석한 사실 있으십니까? 예. 당시 정무직 회의에 참석했던 1차장, 2차장, 3차장은 각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저도 넣어도 되겠죠? 네네. 네, 저는 뭐 제가 제일 잘 기억나는 부분이니까 전화가 법률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차장은 기억 안 나고 2차장이 저게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가 되면은 혹시 예전에 이제 합수부가 마련되면은 거기에 그 원 직원들이 가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납니다. 네, 합수부라면 합동수사본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혹시 3차장님께서는 당시 본인도 다른 조치 사항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인력 파견은 언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3차장님 요 발언 저는 기억 기억 안 나세요? 없습니다. 9항입니다. 증거기록 1번 순번 256번 4584쪽 이하 비상계엄 선포 시에 안보조사 담당 부서 조치사항 등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84쪽입니다. 그 제시된 국정원 내부 문서에 의하면 국정원 충무 계획에 의하더라도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 직원 80명이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증인 알고 계시나요? 몰랐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0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 그 정무직 회의 당시에 피고인께서 북한 관련해서 경계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지금은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요 조사 당시에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는 기억나서 말씀을 하셨던 아니, 조사 건가요? 당시 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네. 저는 지금 있는 기억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증거기록 1번 순번 35번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9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원장님께서 회의에서 계엄이 계속되는 경우 국정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북한 관련해서 경계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는 등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이 원장님 그러니까 피고인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진술하셨던 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예. 예. 11항입니다.
그 정무직 회의를 마친 후에 증인께서 기획조정실 산하 국장 및 단장님들과 회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무직 회의를 마치면 통상 피고인의 지시, 그러니까 원장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1, 2, 3차장 기획조정실 산하 간부들과 차장님들은 통상 회의를 하십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통상은 안 하는데 이날은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차장님들은 혹시 보통 회의를 그건 추가로 제가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13항입니다. 증거기록 1번, 순번 254번, 4541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11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비합본 통화 내역 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증인께서 2024년 12월 4일 00시 49분경에 피고인한테 전화해서 2분 36초간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때 어떤 내용 통화하셨습니까? 일단 전화를 2번 전화를 드렸는데요. 뭐 조서에 나와 있는 얘기면 첫째는 그 계엄사에서 아마 제 기억엔 2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내 파견을 요청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것 관련된 통화가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담당 그 총무국장으로부터 그날 새벽에 직원들 비상소집 관련된 건의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말씀해주신 통화 내용에서 그 직원의 파견을 요청했던 2명 요청했다는 기관이 혹시 계엄사였는지 합수부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저 당시에 이제 그 조사받았던 내용 기억나는데 계엄사가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14항입니다. 이번에는 12월 4일이랑 12월 5일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이거든요. 12월 4일 날 2024년 12월 4일 날 오후경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이 증인을 교체하라고 했다.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12월 5일 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증인 이외에 다른 정무직도 한 명 더 사직한다.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자. 이런 취지의 전화도 받은 사실 있으세요? 제가 아까 재판장님께 먼저 말씀드렸던 그 조서관 좀 불일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4일, 5일, 6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서상에서도 좀 일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면 정리가 곤란하게 하실 텐데 그 1차장에 대한 사직 이유를 들었던 게 어느 조서에는 5일 오후로 되어 있고 어느 조서에는 6일 날 조선일보 보도 이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3명이 같이 저녁을 먹자라고 한 것이 4일인지 그게 5일인지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데 하루 저녁은 분명히 저녁을 먹자고 하시고 그게 연기된 다음에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저녁 때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일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일시 말고 그럼 내용 자체는 이런 말들을 들었던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이 증인을 교체하라고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다 해달라 이 말을 들었던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일시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후의 시점 어느 시점에서 증인 이외에 다른 정무직도 한 명 더 사직한다. 맞습니다.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자. 이 말도 들었던 건 맞죠. 15항입니다. 그 다른 정무직 한 명이 더 사직한다는 말을 증인한테 피고인께서 하신 이후에 증인을 불러서 원장실로 불러서 홍장원 차장을 경질한 이유라며 증인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게 5일 저녁인지 네. 6일 아침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네. 들은 건 맞습니다. 예. 증인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그 1차장이 뭐 국회 가서 진술을 하고 비화폰이 언론에 노출되고 했던 게 12월 6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기억하시는 거로는 일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12월 6일 그 국회 가서 진술이 있고 비화폰 화면이 노출됐던 날 그 이전에 그 1차장에 대한 뭐 교체 지시 그 부분이 있었던 건 맞아요? 교체 지시는 그 12월 5일 날이 맞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인사기획관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교체 사유를 말씀하신 게 말씀했던 그 저기 북한 얘기 관련 이재명 대표 얘기나 뭐 그런 내용들을 들었던 게 12월 5일인지 그게 12월 6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국회 가기 전은 맞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16합입니다. 피고인이 홍장원 차장의 경질 사유라면서 증인한테 설명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에게 당시 야당 대표와 이야기해보라 요거 건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증거기록 1번, 순번 35번, 357쪽 이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수사기관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나눠서 어떤 시기냐, 시기와 장소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고 증인 1항은 그러니까 증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피고인이 요구한 시기가 2024년 12월 4일 오후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증인에게 홍장원의 사직 사유를 설명한 시기와 장소는 12월 5일 국정원장실이었고 3항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는 게 이제 홍장원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시기와 장소 피고인이 직접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4항 증인에게 유임을 통보한 시기와 장소는 12월 6일 10시 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1번, 2번은 지금 잘 기억 안 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요. 1번은 맞고 1번 맞아요. 네. 2번에서 네. 홍장원이 사직한다는 얘기 들은 건 맞는데 사유를 들은 게 저 때인지 아닌지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4번은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10시 30분이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오전은 맞나요? 12월 6일 오전은? 오전 맞습니다. 예. 17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조서상의 불일치라고 말씀드렸던 게 다른 조서에는 제가 또 12월 6일 날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조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서인지 첫 번째 조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조서 간의 불일치라는 그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17항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4일 날 그 피고인으로부터 이제 면직 예정 취지의 지시를 들었던 거 맞다고 하셨잖아요. 시기도 예. 맞고 그거는 근데 2024년 12월 6일 10시 반 이제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유임하라는 취지의 말을 다시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2025년 6월경까지 기조실장으로 계속 근무하셨던 건가요? 예. 다만 저도 이제 그 보니까 아마 유임이라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그 저기 용어 자체에서 의미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간 당분간 있어라라는 얘기로 제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뭐 스테이 할 것 같다라는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025년 6월까지 기조실장으로 근무하셨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18항입니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뭐 그러한 유임 취지의 말을 하던 2024년 12월 6일 10시 반 자리에서 이제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셨지만 홍장원 차장한테도 정무직은 다 그렇잖아요. 처음처럼 다시 일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증인은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멘트는 사실은 기억 안 납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제가 먼저 혼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홍장원 차장하고 둘이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피고인까지 해서요. 예, 그러니까 네. 다만 그것도 그날의 순서가 이것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일 먼저 혼자 있었던 건 맞고 그 다음에 홍 차장이 들어오고 정무직 회의가 있었고 이런 건지 저 있었고 정무직 회의 있고 홍 차장 둘이 따로 남은 건지 이것도 네.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다만 그렇게 3인이 있었던 건 맞고 네. 그 자리에서 어쨌든 지금 당장 인사가 안 될 거라는 얘기는 홍 차장한테도 했습니다. 피고인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하나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 사직이 이제 진행되지 않고 유임 취지의 발언을 피고인이 한 게 이제 2024년 12월 6일 오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 이제 2차장, 3차장이 함께 있진 않았나요 혹시?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아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그냥 정무직 회의가 사실 정무직 회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무직 회의가 다 있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네.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거든요. 저 혼자 있고 그다음 홍 차장 들어와서 셋이 있고 그다음에 정무직 회의가 있었든지 네. 저 혼자 있고 정무직 회의 있고 나머지 두 차장 가고 1차장만 남아서 이렇게 셋이 있었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홍장원 차장한테 정문직 회의는 다 그렇잖아요. 처음처럼 다시 일해봅시다. 요 말을 한 게 정문직 회의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2차장, 3차장 없을 때라는 말씀이시죠. 잠깐만 제가 네. 그 멘션 자체는 멘트 표현이 잘 기억 안 자체는 나시고. 잘 기억 안 나고 네. 그런 그 거취와 관련된 네. 얘기는 3인 있을 수도 있었다. 네. 그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게 정문직 회의 전인지 후인지는 잘 기억이 안 예, 나신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9항입니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제 뭐 거취와 관련된 말을 하셨잖아요,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한테 저 안 잘렸어요라고 말하는 걸 증인들은 사실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항입니다. 그 후에 홍장원 차장은 2024년 12월 6일 12시 14분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했는데 증인 그 사실 아십니까? 예. 피고인이 이제 2024년 12월 6일 오전에 홍장원 차장에게 이제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은 같은 날 12시 22분 홍장원 차장은 그대로 경질되었는데 증인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증인 수사기관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로 가서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하니까 면직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렇게 진술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뭐 그건 제 추론이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기억나는 것만 진술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추론은 뭐 마찬가지신가요? 그건 제가 굳이 대답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인사 요인이 있었는지 기조실장이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인사 요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22항입니다. 하나만 추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 그 홍장원 차장이 증인에게 기조실장님도 안 잘렸어요라고 말한 적 있어요? 뭐래봐요? 그 사실 잘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잘 안 나요? 예. 홍장원 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 잘 안 나세요? 예, 안 납니다. 22항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 위해 이동 중일 때 증인은 그 홍장원 차장이 이런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취재 언론 보도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항입니다. 그러한 언론 보도 이후에 피고인이 증인을 불러서 부른 사실 있나요? 예,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3일 정무직 회의 직후에 독대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던가요? 예, 24항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피고인은 홍장원 차장을 따라서 국회 정보위에 갔고 증인도 함께 피고인과 함께 갔습니까? 예. 증인 좀 전에 그 홍정환 차장으로부터 12월 3일 밤에 정무직 회의 직후에 독대 보고 받았다라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때 혹시 들은 내용 중에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뭐 여러 번 조사받아서 이거는 기억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만 구체적인 그 표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세 개의 골자였었습니다. 대통령한테 홍장원 차장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 쫓아다니는 것 같다. 이 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얘기하자라고 홍장원 차장한테 얘기했다는 것까지. 그 정치인들 쫓아다니는 것 같다는 건 지금 말씀하실 때 주어가 없는데 예.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그 지금 기억은 사실은 그 구체적인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 건 맞습니다. 잘 안 나는데 제가 아까 그 시초에 말씀드리려던 것도 그 부분인데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해조선가 보면은 제가 대답하는 것 중에 방첩사가 쫓아다닌다라고 표현한 게 25페이지가 26페이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조서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에 보면은 그 조사하는 내용이 군이나 그럼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연달아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주체를 확정을 했으면은 그 질문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조서에서도 이제 고차 조서 말고 다음 조서에도 아마 제가 보니까 여전히 주어를 뺀 상태에서 그렇게 분절적인 보고들만 있었다라고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딱 하나는 원장님이 그 다음에 그 특이나 이제 헌재에서 증언을 하셨잖아요. 그때 특이는 저도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제가 저거는 내가 들은 거랑 틀린데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만약에 틀렸으면 제가 인지를 했을 텐데 그렇게 걸리는 부분 하나는 없었다는 거는 지금 기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들으신 거는 방첩사를 도우라는 전화를 홍장원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그 내용 중에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때 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우라는 전화를 1차장이 받았다라는 사실. 예.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결국은 그게 뭐 군이 됐든 어떤 정부기관이 됐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계엄 상황 하에서 정치인을 쫓아다니는 것 같다라는 말도 들으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얘기하자라는 취지로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 얘기까지 해주셨고. 했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25항입니다. 이제 그 홍장원 차장 간 다음에 피고인이 증인하고 같이 정보위 가잖아요. 그 예. 가는 중에 피고인이 증인과 함께 가면서 어떤 말을 하던가요? 잘 기억 안 납니다. 예, 26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는 기사가 같이 있는 자리고 수행음도 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차량을 타고 가신 그 시간 무렵이나 그 전후에 보면 11시 37분에는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1분 56초간 통화를 했고 11시 48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54초간 통화했고 또 12시 27분경에는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과 2분 35초간 통화했는데 이런 통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증인? 같이 계셨는데?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통화한다고 해서 그게 누군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27항입니다. 국회 정보위에 도착하신 후에 증인이 기억하시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신성범 위원장, 이성권 의원, 김범기 의원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앉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원장님, 2차장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장원 차장의 진술 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신성범 위원장인지 이성권 위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병기 의원은 아니었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원장님께서 아마 그 홍 차장의 경위를 설명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이 국회 정보위에서 그 홍장원 차장 경질한 사유를 말하니까 홍장원 차장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약간 언짢아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언짢아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던 발언을 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했었습니다. 예, 원장님 이러실 거죠라고 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 이러실 겁니까? 이러실 겁니까? 하여간 네. 좀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을 했던 건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표현은 사실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냥 그건 그 순화해서 들어주십시오. 예. 국회 정보위 이후 상황 좀 여쭤볼게요. 그 통상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 보고 후에 정보위 소속 여당, 야당 간사들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게 통상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보고 이후에 기자 브리핑 한 사례를 증인이 아는 바가 있나요? 없습니다. 31항입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8일 서한문을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나 외교부 직원한테 보낸 사실 증인 알고 있습니까? 국정원 직원한테 보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한테요? 전직 직원한테 보낸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지에 보낸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외교부 직원한테 보낸 사실은 잘 모르시나 보죠? 예. 없네요. 네. 32항입니다. 증거기록 1번 순번 261번 4601쪽 2024년 12월 10일자 국가정보원 원장님 우편 관련 직원 반응 보고서 중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서한문이 발송된 직후에 국정원 감찰실 측은 서한문 발송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을 이와 같이 파악했는데 지금 제시된 내용의 보고를 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찰실은 국정원장 직속이고 기조실장한테 감찰실장이 뭐 따로 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나 보네요. 예. 33항입니다. 그 기획조실실 산하에는 총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실장이었던 증인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요청하는 국정원 내부 자료 중에 실제로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료가 더 많나요? 그래서 내부 자료라고 하시면 뭘 말씀하실 거예요? 뭐 가령 CCTV 영상이라든지 그럼 아니면은 물적 자료 말씀하시는 내부 건가요? 지침이든지. 그 네, 의견이나 아니면은 사안 대부분의 물어보는 것은 네, 사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 그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안 하거나의 판단이고, 예를 들어서 물적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청 자체가 없었어서 제출한 뭐 사례도 잘 기억나는 건 없으십니까? 그렇죠. 뭐 물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34항입니다. 2025년 2월경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홍장관 차장의 동선 CCTV 영상은 제출됐거든요. 그거 이외에 증인 재직 기간 중에 국정원 내부 CCTV 영상 제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서관 불일치 부분 설명하실 거는 대부분 다 하셨나요? 혹시 아니, 뭐 조금 한 부족한 거 있으면 한 가지 더 하나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요거는 명확하게 틀린 것 같은데요. 그 11월 18일자 조서 3회 조서의 페이지 17번째 보면은요. 제가 그 원장님이 저한테 사직을 보류시키는 게 12월 5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건 명백한 오류 같아 갖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12월 6일 오전 6일인데 5일자에 사직을 보류시키면서 홍 차장의 사직 사유를 얘기한 것처럼 진술된 부분이 17페이지 하단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반대 신문 시작하시죠. 예, 지금 저희가 신문상 준비한 거가 아닌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현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주신문 22항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보위에 도착을 해서 증인이 기억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가니까 이제 신성범, 이성권, 김병기 그 세 분이 계셨고 홍 차장에 대한 진술의 요지를 설명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원장님이 경질 사유를 설명을 했다 이렇게 기억나시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홍 차장의 진술 요지에 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건 기억하시나요? 사실은 저 기억은 안 나고요. 예. 다만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하고 그럼 예, 그 내용 일치하겠죠. 그다음에 원장님이 그 홍 차장의 경질 사유를 설명한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브리핑한 거 그 정도. 그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재명 예. 대표를. 예. 그다음에 31항과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2월 8일 서한문 이제 보낸 거에 대해서 증인은 국정원 직원, 현 직원, 그다음에 양지회 정도 보낸 거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양지회 그 회원들 전부가 아니고 양지회 회장단한테만 보낸 거 아닌가요? 발송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예. 정확한 기억 없습니다. 신문사항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약간 좀 중복될 수 있는 면도 있는데요. 증인이 우선 그 비상계엄 당일에 일정 등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항.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23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있을 거란 사실을 누구로부터 언제 알았습니까? 비서관한테 들었을 겁니다. 예. 근데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솔직히. 11시 30분경에 정무직 회의에서는 이제 아까 증인이 현재는 잘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서에 입각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또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니까 그 정무직 회의에서는 피고인이 그 국정원이 개헌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물었고요. 제일 처음에.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은 국정원이 할 게 없다고 했고 증인은 관련 법령 매뉴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2차장이 계엄이 선포되면 수사본부가 계엄사에 차려질 텐데 국정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 그랬고 3차장은 사이버 관련 이야기를 했던 거로 기억된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술한 거를 만나고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술하신 거가 우선 저는 일단 아까 조서의 진정 성립 부분 다 인정을 했기 아,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기억이 지금은 없음?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부분 기억 안 나신다고 주신 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고인은 이제 북한 관련해서 경계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서상으로는 나와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조서에 이렇게 진술이 돼 있는 거 아까 주신 분에서 확인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정보위의 그 김병기 브리핑 간사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정무직위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지금 뭐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까? 근데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셨겠죠. 국정원장이라는 예. 자리 자체가 예. 북한을 와칭하는 자리니까요. 결국 피고인은 정무직위에서 비상계엄 시 국정원이 법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무언지 그걸 이제 확인하려 했던 것 같고 국가안보라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취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요? 예, 피고인이.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정무직위에서 1차장이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 1차장이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뭐 짐작 가는 바가 있었나요? 그 당시 그리고 피고인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억나신 게 있나요? 뭐 그때 기억나는 거는 참 눈치 없게 말하는구나 그 정도였었죠. 뭐 그런 얘기 이런 엄중한 시각에 물어볼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 이거 언제 하셨냐 하는 게 이거가 뭐를 비상계엄을 말하는 건가요? 증인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비상계엄 언제 하셨어요? 비상계엄 말고 또 다른 모르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때 피고인 반응은 혹시 기억나세요? 변호사님 물어보시는데.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고 대답을 안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본인은 그때 참 눈치 없이 물어본다 이런 생각만 하셨어요? 속으로만 했죠. 속으로. 예. 다음 질문 하시죠. 예. 어쨌든 그날 정무직 회의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뭐 국무회에 다녀왔다는 내용이나 또는 1차장으로부터 대통령과의 통화,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정무직 회의는 대략 얼마 동안 했습니까? 시간 기억나시나요? 짧게 한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아마 정무직들 돌아오면서 얘기하고 내일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 각자 뭐 상황을 봐야 되는 예, 거니까. 그 내일 각자 그 각 차장 산하에서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좀 연구해서 내일 봅시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까? 원장님께서? 그렇죠. 무슨 구체적인 다음 일정을 정해놓고 뭐 내일 보고하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예, 어쨌든 그냥 한번 거기에는 아마 돌아가는 상황 추이를 보자는 전체적인 뉘앙스가 있었고 예,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면서 각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예. 한번 점검을 보자 이런 취지의 분위기로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무직 회의 내내 다들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무거웠죠. 말도 많이 안 하고 서로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퇴근 이후부터 정무직 회의 이전까지 원장인 피고인이나 1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구항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12월 4일 00시 그러니까 자정 즈음에 피고인이 호출해서 원장실로 가보니까 피고인이 이제 국무회의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본인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사의를 표명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보좌관이 공감을 표한 바가 있고 그랬다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어떤 원장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런 인상은 못 받으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지금 이제 증인과 홍장원의 사직서 제출과 이제 유임 이제 뭐 증인 아까 유임이라고 하지 말고 당분간 이제 있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들었다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고 이분이 이제 조서하고도 증인이 말했다시피 상당히 좀 그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재판장이 이 부분 필요하면 그 증인한테 조서를 좀 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일단 기억은 하고 네. 조서 본 기억이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보겠습니다. 네, 2025년 7월 12일자 진술 조서에서 이제 증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피고인이 이제 원장실로 부르더니 대통령이 증인을 교체하라고 했다.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 이렇게 그 답하고 원장실을 나왔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12월 4일 오후경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증인은 2024년 11월 말쯤에 피고인에게 원장에게 올해 말까지만 근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직 의사를 먼저 표명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원장님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에. 뭐 연말 예. 정도까지 하면 예. 충분히 한 것 예. 같습니다라는 예.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12월 5일 피고인이 전화로 증인 말고 다른 정무직도 한 명 더 사직한다.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자.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한 사람이 홍장원 차장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사람이 몰랐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12월 5일인지는 아까 4일인지는 4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예, 그러면 5일이겠죠. 어. 그럼 제가 집에 가서도 계속 몰랐던 것 같아서 그 대상이 그러니까 4일 날은 그럼 저 혼자만 사직하는 것으로 집에서 알았을 거고 예. 그럼 그 다음 날은 누군가 한 명인데 그게 모르다 누구지 이 차장인가 뭐 이런 기억은 제가 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4일에는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한 면직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일 원장님 얘기하더라도 12월 5일 16시 00경쯤에 홍장원 차장한테 사직서를 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5일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릴 예, 수밖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 통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증인을 원장실로 불렀고 그러면서 그 이제 원장이 하는 말이 홍장원 차장이 증인과 함께 사직한다고 하면서 홍장원 차장이 사직하는 이유를 증인한테 말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진술하신 거는 기억나시죠? 진술은 조서에 예, 그렇게 예. 돼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홍장원에 대한 사직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을 해보라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원장이 정보위원회에서 홍장원 차장이 자신한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그 2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홍장원 차장의 경질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뭐 인사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해서 홍장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증인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그렇게 진술하신 게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게 진술하신 걸 예. 기억합니다. 예. 아, 또 잠깐만 제가 예. 그렇게 진술했고 예,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예. 15항. 또 그 다음 날 이제 2024년 12월 6일 정무직 회의가 10시 30분경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무직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원장실로 증인을 불러서 증인에게 후임자 인사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홍장원 차장도 이제 유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진술하신 건 우선 기억나시나요? 저- 7월 달에. 질문 자체를요. 조서의 진술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 네. 첫 번째는 제 그렇게 기억을 물으시는지 지금 기억은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기억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주신문에서도 뭐 이제 애매하게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6일 정무직 회의가 있기 전쯤에 증인을 따로 불러가지고 당분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도 당분간 있어라 이렇게 유임이 아니고 당분간 있어라 이렇게 이제 저 말씀을 정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장님이 하신 워딩인 것 같아요. 당분간 있어라. 그리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유임 이야기도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이? 예. 그때 홍장원 들어오기 아니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무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증인은 아까 주신문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12월 6일 날은 정무직 회의에 홍장원 차장이 아마 안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0시쯤에 이제 이임식을 했거든요. 이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장님의 기억에 의하면 이제 이임 인사차 왔다 그래요. 원장실에. 그리고 정무직 회의에 홍 차장이 없었다고요? 정무직 회의는 홍장원 차장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임식을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피 저는 정무직 회의가 제일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 기억에. 예. 그런데 그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10시 30분으로 정무직 회의가 있었다고 자꾸 특정을 해서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순서를 제가 넣다 보니까 이게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 그러니까 정무직 회의 정무직 회의 홍 차장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기억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 차장은 10시경쯤에 이제 이임식을 하고 홍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원장이 불러서 원장실에 갔다 그래요. 갔더니 이제 기조실장하고 증인하고 기조실장이 증인하고 2차장, 3차장이 있었다. 원장하고 함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이제 유임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2, 3차장 있거든요. 없었던 거는 예. 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 이제 뭐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장, 3차장을 보내고 증인이 남은 상태에서 증인한테 당분간 있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무직 회의가 있기 전에 증인만 따로 불러가지고 당분간 있어라 하신 건지 그거는 좀 명확하지는 않는데 하여간 증인한테 당분간 있어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후임자 얘기를 하셨어야 됐기 예.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1차장이 2임차 이제 인사를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차장이 저 2임차 인사를 와서 정무직 인사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다. 면직 통보가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확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소임을 달달라.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인사 절차가 이제 뭐 대통령제가 또 인사혁신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선상 공문으로 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금요일에도 결제가 안 나면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하니까 월요일 날 결제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1차장도 뭐 정무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백이 없게끔 인사가 확정될 때까지는 자리를 잘 지키고 소임을 다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후임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기간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으로 받아들인 게 맞아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홍 차장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그 당시 그 당시 개념으로는 당장 안 되고 더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기간에 예. 길고 짧으면 문제이긴 하지만 예.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와 어떤 의미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저로서는 당분간의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뭐 조서에서 홍 차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저랑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우선 12월 6일 날 원장으로부터 증인은 이제 당분간 있어라 하는 얘기를 증인이 혼자 있을 때 들은 건 맞다.
그 정도로 예, 정리하면 그리고 저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후임자가 정해지면은 예, 나갈 거로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홍 차장으로부터 홍 차장은 유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장님은 이제 그 면직 프로세스가 이제 종결이 될 때까지 자리를 잘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 그 얘기는 뭐 각자의 워딩은 다르지만 그 증인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거다. 그런 그렇습니다. 취지. 저희 예. 그 자리에 있었어요. 2차장하고 3차장이 있는 거는 아니었었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정도로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물어보신 걸 보면 증인에 대한 인사 얘기는 일치해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홍 차장 관련돼서 증인이 아까 그냥 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본인처럼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다고 아까 이제 검찰 주신문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워딩을 계속 사용을 하시는데 변호사님이 물어보시는 취지를 보면 그 당시에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홍장 1차장에게 일단 면직 처리를 하는데 물리적인 프로세스 시간이 들어가니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뭐 현재 직위에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 기존에 뭐 면직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번복해서 다시 유임을 하겠다. 내지는 뭐 당분간은 뭐 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취지로는 말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변호사님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 당시에 본인 기억으로는 1차장 증인 그리고 피고인이 셋이 있는 자리에서 12월 6일 오전에 인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1차장에 대한 인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하여간 본인이 들으셨던 내용이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고 그때 혹시 본인이 그 당시에 1차장 인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그걸 듣고 해석을 했는지 그 부분도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사실은 아까 질문하신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이 어땠는지. 그러나 제가 해석됐던 부분은 이제 저 위주로 보니까요. 아직 당장 정무직 인사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 약간 홍 전 차장하고 원장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달랐던 면직 처리 절차 때문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그거보다 더 긴 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하여간 본인은 그때 본인도 결국 이제 그만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당분간 하여간 본인은 하여간 후임 인사 때문에 조금 더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남은 기간 공백 없이 해달라는 취지로 본인은 받아들였고 어쨌든지 간에 템포러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잠깐. 그게 본인도 그렇고 1차장도 그렇고 같은 취지로 한꺼번에 말씀하신 걸로 증인은 지금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아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16항, 17항, 18항, 19항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20항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 20항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증인은 12월 4일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의 이제 그 경질, 증인의 경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맞다 그런 얘기시죠. 12월 4일 증인에 대한 거. 예. 또 증인이 다음 날인 12월 5일 죄송합니다. 김모 그 인사기획관에게 증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맞죠? 맞습니다. 20일항은 12월 5일인 것 같은데 그때 홍장원 차장도 증인과 함께 사직한다는 말을 들은 게 맞죠? 12월 5일 아직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12월 5일은 맞습니다. 근데 예. 사직 사유를 들은 게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예. 사직한다는 말을 들은 건 맞다. 예. 그다음에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의 유임 얘기를 들은 건 12월 5일이 맞나요? 예? 12월 6일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무직 회의 있기 직전에. 예. 23항. 23항 생략하겠습니다. 24항. 혹시 증인은 당시 기조실장인 그 증인의 후임으로
그 법률 특별 보좌관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진술 조서에 의하면 증거 기록 1 목록 281에 있습니다. 12월 5일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총 4차례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오후 3시 41분, 또 4시 48분, 5시 34분, 5시 49분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족과 휴가를 위해서 김포공항에 있을 때 그 원장인 피고인 전화를 받고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증인이 내일부터 증인이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오늘 중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5시 제가 아니 이제 하고 원장인 피고인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하셨던 이제 거 저 증인이 이제 그만두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후임 이제 기초실장이니까 업무 인수인계 차질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시쯤에 이제 넘어가지고 두 번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원장이 한테 상황이 바뀌어서 사무실로 복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4일 내용 날이요? 예? 4일 날, 12월 5일 날 5일 날.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증인으로부터는 이제 4일 날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기조실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려고 청와대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전 중에는 뭐 될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증인하고 이 사이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그게 갑자기 기조가 바뀌면서 오후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증인도 5일 날 이제 그 오후 늦게 당분간 있어라 하는 당분간 있어라는 게 아니라 유임이 확정된 것처럼 보여요. 12월 5일 날. 그래서 12월 6일 날 그때 정무직 회의 직전에 원장이 증인한테도 당분간 있어라 이렇게 한 게 시기열상으로 좀 맞아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그럼 제가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 6일 날 아침 들었다는 예, 것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유임은 그때 12월 5일 오후 늦게 확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거든요. 뭐 그건 저는 모르는 그건 바예요. 모른다. 예. 26항 홍장호는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경질했고, 자기 혼자만 경질하면 도드라지기 때문에 증인을 끼워 넣어서 인사를 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경험한 바하고는 틀립니다. 또 홍장호는 당시 제 경험 왜 틀리냐고 안 물어보세요. 왜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랑 저녁 먹자고 하셨고, 예, 예. 그 다음에 한 명 더 가니까 예.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시기열상으로도 잘 맞지를 않아요. 같이 끼워 넣었다는 게. 증인이 그 사진 계기가 먼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홍장원 사진 계기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27항 홍장원은 또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후임 기조실장으로 이미 내정이 됐었고, 피고인이 홍장원을 해임하면서 도 수차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답할 필요 없는 부분 같습니다. 28항 이것도 뭐 증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12월 4일 피고인에게 이제 그 의중을 전달을 해서 피고인이 12월 4일 증인에게도 대통령이 기소실장을 교체하기를 원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어떤 증인의 어떤 교체 그 내막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2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제 11월 말에 이미 좀 연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중을 원장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다만 그게 되게 뭐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의사표명은 제 나름으로는 10월 말쯤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운을 띄워놨다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그러고 있던 중에 12월 4일 날 갑자기 뭐 이제 사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 그때는 증인은 그러면 그게 본인이 했던 그런 의중 표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사이에 또 무슨 인사와 관련돼서 무슨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달하실 상황은 아니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30항. 혹시 그 법률특보보좌관이 증인의 이제 기소실장 후임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원장인 피고인이 대단히 많이 우려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31항. 지금 그 시기열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증인에 대한 유임도 12월 5일 오후 늦게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가 12월 5일 날은 그 홍장원에 대한 이제 사직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대통령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후임에 대한 것도 인사를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12월 5일 오후 늦게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7시경쯤에 이제 인사안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인사안이 올라갈 때는 증인에 대한 인사안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에 대한 면직안하고 신임 1차장에 대한 이제 인사안만 올라갔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증인이 혹시 그 기소실장이기 때문에 인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결재를 하지 않아요? 인사혁 신청 보내는 걸 제가 별도 결제하는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아침 7시에 갔으면 더더군다나 제가 결제할 일은 없습니다. 예. 3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3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34항은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증인은 이제 주신문에서도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정무직 그 회의 이후에 이제 정무직 회의 전에 이제 2차장, 3차장이 오기 전인지, 또는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2차장, 3차장이 이제 나간 이유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홍 차장하고 증인하고 있을 때 이제 홍 차장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유임 얘기를 들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그때 저 안 잘렸어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다고요. 그리고 증인한테도 실장님도 안 잘렸어요, 요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예. 그 워딩이 뭐 유임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명확한 워딩을 쓴 건 아니죠, 어쨌거나. 그건 기억 안 나는 바예요. 예. 증인이 받아들인 건 유임이다. 아까 재판장님 당분간 물어보실 있어라. 때 당분간 있어라. 말씀드린 것 같은 의미입니다. 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의미만 복잡해지고. 예, 알겠습니다. 35, 35항 생략하겠습니다. 36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38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12월 6일 10시 43분에 조선일보에서 그 이제 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거는 알고 있죠. 예. 그 보도 직후에 원장인 피고인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선일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맞는 보도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것에 대해서 홍장원이 네, 오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네, 원장님이 확인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홍장원으로부터 오보라는 대답을 들은 피고인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피지를 내라고 해서 국정원이 12월 6일 11시 18분경 알려드립니다. 금일 언론의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피지를 공표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사십이랑은 아까 뭐 정보위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와서 증인 원장님이 이 조선일보 내용이 오보라는 내용을 1차장으로부터 확인했다라는 걸 들었다고 하셨는데 예, 어느 시점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보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6일 그 예. 당일날. 예. 그럼 그러니까 정보위 원장님으로부터 가기 직접 전에 들은 거예요? 가는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증인한테 직접. 예, 다음 질문하시죠. 뭐 40이랑은 바꿔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오보 피지가 나간 다음에 그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로 간다고 하는 속보가 뜬 걸 보고 원장님하고 증인하고 2차장하고 함께 국회 정보위로 가게 된 건 맞죠? 예.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잠깐만요. 저 다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던 질문 중에 피지가 나고 한 다음에 뭐 이런 제가 피지를 그거는 몰랐다고 예 했잖아요. 정확히 예,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대답하면 좀 곤란해서 예. 그거는 모르는 부분이고 아까 대답해 그 피지가 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정보위로 출발한 건 맞습니까? 피지가 난 걸 저는 아 언제 난 없으니까요. 거는 기억을 못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정보위로 가실 때 여전히 40이라는 거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위로 가실 때 가시기 전에 이제 원장님으로부터 홍장원한테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뭐 전체적인 건 좀 생뚱맞은 보고를 찾아왔더라 그런 취지였어. 그 저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게 그 저기 본청 내 원장실인 줄 모르고 듣기를 관사로 찾아왔다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더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죠. 42양 그건 생략. 사실은 뭐 정무직 회의 때 얘기해야 될 사안인데 대통령의 보고면은 왜 그때 찾아가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관사까지 찾아가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원장님도 그런 보고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는 저한테 풍기면서 말씀하셨어요. 42, 43, 44, 45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그 아까 저기 국회에 가기 전에 원장님으로부터 홍장원에게 조선일보 오보인 내용 확인했다 뭐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뭐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냥 오보라는 내용을 홍장원으로부터 확인했다라는 사실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당시에 홍장원에게 확인한 내용이 어떤 거고 뭐 조선일보 내용 보도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기억 안 나고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조선일보 났는데 홍장원한테 확인하니 오보라고 하더라. 요게 거의 전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예. 46강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홍장원 동선 관련 CCTV를 제출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몇 마디 물어볼 건데요. 뭐 증인이 좀 관여한 사실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46강 증인은 2015년 2월 19일 날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그 안규백 위원장 명의로 홍장원 동선과 관련된 CCTV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서 2월 20일 내란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때 제공된 CCTV 자료 이제 앞으로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상은 홍장원이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2024년 12월 3일 23시 06분경에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 받아 적었다는 장소와 관련된 동영상이 맞죠? 예. 이 사건 영상을 홍장원이 2025년 2월 4일 헌재에서 증언한 바 있었고 또 피고인도 2월 13일 헌재 증언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이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확인한 자료가 맞죠? 예. 예, 특검은 피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제 통모하고 이 사건 영상을 그때부터 확인했다는 취지로 이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말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증인 아시나요? 제가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 그 검사님이 그거 누가 어떻게 해서 확인한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은 국정원 고위 관리인가 그냥 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술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건의 드리는 것을 했던 무슨 장면이나 이런 것이 저희 명확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왜 저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때도 드렸냐면은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저는 좀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희한하냐면은 그 홍장원 차장이 그 여러 가지 국정원 내부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통화 장소라든가 그리고 보좌관한테 대피시켰다는 것도 그러면은 그런 큰 일이 있으면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그 사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뭐 보좌관도 불러서 물어보고 맞냐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이 있어놓고 1월 내에 아무도 확인을 안 했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야, 여기는 참 뭔 일 있으면은 진짜 안 움직이는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국회와 헌재를 그 관련해서 인발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은 기억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 건의를 드린 게 저 아니면 아마 드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원내에서 차장들도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혹시 증인이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감찰부장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진술을 보면 그 증거 기록 이 본책 3권 1122면입니다. 그러니까 원장 출석 전 진행된 회의에서 기조실장이 2월 3일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다는 건의로 동선 확인이나 메모 작성 경위 등 파악이 착수되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뭐 증인도 이제 본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 장면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런 장면은 네. 기억이 없다고요. 50항. 지금 그럼 반대로 피고인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 CCTV 영상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확보해서 조사해서 지금 1차장이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피고인이나 혹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증인이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게 원장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지시하신 건 아니죠? 네? 원장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뭐 메모 작성 경위나 그거는 지금 재판장님 물어보신 거랑 동일한 질문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억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 당시에 이제 어쨌거나 그 1차장이 국회 가서 진술하고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그럼 국정원 입장에서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조직이 복지부동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가 증인은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 내에서 뭔가 지금 밖에서 지금 국정원과 관련돼서 어떤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에 대한 뭐 대책 회의든지 뭐 이런 게 좀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그거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걸 하려면은 감찰이나 감사여야 됐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증인이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뭐 CCTV든 뭐든 추가적인 사실 확인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의를 증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저밖에 건가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50항 50이랑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원장인 피고인이 2월 13일입니다. 2015년 12월이 아니라 2월 13일 헌재에서 이제 증언을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 증언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외부 자료 제출에 대비해서 외부에서 이제 자료 제출이 요구될지도 모르니까 헌재나 이런 데서 그 외부 자료 제출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뭐 빈익 처리 등 이렇게 보안 절차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 아시나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건건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52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 사건 영상 제출과 관련돼서 특검은 이제 외부에서 공문이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보안 조치를 취한 것도 그렇고 또 보안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내란 국조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다음 날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하는 등 그 어떤 절차의 일회성 같은 거를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증인이 뭐 어떤 생각이나 뭐 의견이 좀 있을까요? 기억을 물으시는 건가요? 그 어떤 절차의 어떤 일회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료 제출이 먼저 와야지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내보내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뭐 빈익 처리를 한다거나 보안성 검토를 제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사님 물어보신 취지가 그러니까 이 CCTV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는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외부에서 뭐 국조톡이든 뭐 헌재든 이런 데서 그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요구가 있기 전에 국정원 내부에서 그 부분을 외부 반출을 전제로 하는 보안성 검토나 뭐 빈익 처리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증인은 요 CCTV 영상 그 1차장의 동선과 관련된 CCTV 영상에 대해서 그 국정원에서 그런 보안성 검토나 그 비닉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외부로부터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그와 같은 조치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부분이 좀 이례적인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증인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보안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청이 있으면 진행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뭐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제가 보고받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고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 당시에 CCTV 영상에 대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자료 제공 요구가 있기 전인데 그거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그거를 모릅니다. 증인은 알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요청 공문이 접수되더라도 그 위에 진행되는 건 통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언제 진행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은 외부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는데 만약에 보안성 검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좀 이례적인 건 맞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런 사유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국회의원이 정부의 국회의원이 뭘 물어보거나 뭐 이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의사결정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일이 그 예정되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헌재나 국조특위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그 보안성 검토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특이한 상황에 대한 특이한 반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따름이지. 다만 그게 뭐 제가 지금 특이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가 그래서 곤란합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53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그 헌재 증언과 관련돼서 이제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한 외에도 홍장원 그 메모 작성에 대해서 그 이모 보좌관을 상대로 그 메모 작성 경위 등에 관해서 조사를
그 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모 보좌관에 대한 조사는 2025년 2월 10일 사이에 진행된 건 맞죠? 그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날짜. 그 조사에서 홍장원 메모가 처음 홍장원이 그 여인형으로부터 받아 적었다는 1차 메모, 또 이를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서하게 했다는 2장짜리 2차 메모, 다시 홍 보좌관에게 기억을 되살려서 작성하게 한 3차 복귀 메모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얘기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은 건데요? 정책관이었을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책보좌관, 정책관이라고 정책관이요. 있습니다. 예. 거기가 국회 쪽하고 음. 이 헌재 쪽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사기관에는 이제 3차 복귀 메모에 홍장원이 가필했다는 메모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확인되는데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지금은 기억이 다 희미해져서 지금은 알고 그 계시죠? 당시 보도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많이 지나서 기억이 예. 희미해져서 그런데 그때 여러 개의 메모지의 그 버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조실에서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에 관해서도 그 조사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조실의 어떤 특정 부서에서 조사를 한 건가요? 했으면은 정책관 산하에서 그 저기 답변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메모 작성 경위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홍장원 메모지에 관해서는 원내에서 전혀 들은 거나 파악된 바는 없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57항 체포조 관련 협조 공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이제 23시 30분 정무직 회의 후에 각 부처가 이제 비상계엄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검토하기로 했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실제로 기조실 산하에서 각 국장 단장들로부터 그와 관련한 어떤 보고를 받았다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2024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19분경 안보조사국 하모라고 있었죠. 하모 중이 그 23시 19분경 국정원 사무실에 출근해서 23시 22분경부터 비상계엄 선포 시 안보조사 담당부서 조치사항, 계엄 상황하 안보조사 담당부서 활동 근거 검토, 비상계엄 개요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아까 주신문에서도 얼핏 물어본 것 같은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주신문에 있었습니까? 주신문은 없습니다. 아까 문건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신문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르시죠? 문건 작성. 예. 예.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49분 피고인과 비화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계엄사인지 합수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락이 와서 국정원 직원 2명 정도 파견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계엄사가 맞습니다. 계엄사가 맞다. 예. 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겁니까? 그런 내용을? 예. 또 증인이 피고인에게 그거를 이제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하지는 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당시 총무국장 박무순철 진술에 의하면 최무순재 과장이 합동참모본부 중령으로부터 실무자급 직원 2명을 지하벙커로 파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면서 새벽 1시경 증인에게 이를 보고하니까 증인이 비상계엄이 해제될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고 그 후 실제로도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12월 4일 03시 00경 합참으로부터 직원을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 맞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맞는 것 뒤에 같습니까? 후속적인 박 예. 국장이 경험한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예. 그 내용 그 앞에 그러면 증인한테 보고하고
뭐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은 맞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까진 워딩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예, 그냥 워딩은 기억나시죠? 일단 놔둬보자 하고 원장님께 여쭤보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2024년 12월 4일 공안 시 19분경쯤에 또 피고인과 이제 비화폰 통화를 했는데 총무국장이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한 비상 소집을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통화한 것 같고 당시 이제 국정원 비상 소집을 해야 하는지 실무진에서 검토 중인데 비상 소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고인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시죠 했다는 거 같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예. 증인은 201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이를 해제 요구하기로 결의할 때까지는 물론이고 또 대통령이 새벽 4시경에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할 때까지 뭐 인력 지원을 요청받고 실제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없죠. 예. 또 지원 계획을 세우거나 지시를 하거나 전달하는 등 국정원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는 거죠. 예. 증거기록 3 목록 207 윤건영 그 계엄 때 국정원 직원 30%가 재출근했다. 또 내란 관련 의심 기사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또 그 목록 208번 그러니까 윤건영 국정원 계엄 직후 계엄사 압수부에 80명 인력 파견 검토 기사 이런 내용이 이제 2025년 9월 10일 또 9월 8일 각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은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와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실제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인력 파견 검토한 적 없습니다. 국정원장에 대한 지시 및 지시 문건 관련돼서 몇 마디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예. 아까 다만 예. 질문이 여러 개 섞여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만 윤건영 의원이 윤건영 예. 의원 발표한 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예. 그런 문서의 작성 경위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예.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제 산하에서 어디에 인력 파견을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4. 증인은 내란국조특위가 2025년 1월 24일자로 국정원에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 자료 8차 이게 이제 원장이 지시문건을 받았느냐 또 지시문건이 전달되는 것을 목격했느냐 이것과 관련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나요? 어떤 지시 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엄 당시에 원장이 이제 윤석열이나 아니면 김영환 장관으로부터 국정원 차원에서 무슨 지시 관련 전혀 문건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내란국조특위에서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도 증인은 모르나요? 어떤 내용? 제가 봤을 겁니다. 봤는데 예.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아마 안 없다고 답변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65항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위원 명의로 신청되어서 안규백 위원장 명의로 요구된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조태훈 국정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기타 인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바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조태훈 국정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기타 인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아시나요? 아까 동일한 것 같은데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은 지금 안 난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국정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서
2월 3일 오후경 내란 국조특위 가규혐의 이제 행정실에 그런 취지로 답변서가 나갔거든요. 그런 저 답변서 나간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아는 바가 있나요? 아니, 당연히 저를 거쳐서 나가니까 제가 봤을 텐데요. 기억이 안 예, 납니까 지금은 안 지금? 납니다. 67항 68항 생략하겠습니다. 60항 혹시 증인은 피고인이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이나 김영환 장관으로부터 무슨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한문 관련돼서 아까 주신문에서도 나왔는데 국정원 전체 직원 그다음에 그 양재 간부들한테 12월 8일 서한문 보낸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하신 거죠? 예. 원장이 내부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서한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국정원에서? 종종 있습니다. 증인이 그 당시 12월 8일 서한문 그 보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기억하시나요? 일단 국정원이 그것과 관련 없다. 뭐 의연하게 일해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던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특별히 어떤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내용 기억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이제 언론에 이게 배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 직원하고 양재 그 피고인은 이제 양재 회장단 몇 명에게 이제 보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국정원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판단을 물어보시는 건데 예, 저는 그게 왜 문제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지금 원장님이 그 국정원법상 정보위 보고 의무를 이행을 안 해서 직무유기죄로 이제 기소된 사실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보고 의무와 관련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증인에 대해서 뭐 주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이 또 법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판단하기 곤란하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4항 국정원 내부에서 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정보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는 논의나 보고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증인은 그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헌법 77조 3항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피고인에게 국회 정보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어떤 특허미 논리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증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날 보고라면 어떻게 합니까? 10시 반 넘어서 계엄 선포가 하는데 그러면 정보가 수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언론으로 노출되는 건데.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직무유기잖아요. 예, 직무유기 법리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의무로 국정원법에 있으면은 국정원법에 위반했을 때 법률 처벌 조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본연의 자리에서 업무에서 하는 직무에 대한 혜택에 대한 건데 그런 의무 조항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하나 안 했을 때 만약에 실행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처벌한다고 하면은 버틸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그 원장님 집무실 그림이거든요. 증인이 이와 같이 그려가지고 그 수사위원회 제출한 거 맞죠? 기억나시나요? 조사 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 제가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TV가 어디에 위치했었냐는 건데요. 원탁 테이블하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앞선거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이거 보면은 뭐 아, 그럼 TV 중간인데 위치까지는 예.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원장님이 이제 회의를 할 때는 TV를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니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아마 그 조사관 취지도 국회 계엄 상황을 볼 수 있었냐 없었냐인데 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분밖에 안 됐잖아요 회의가. 그 회의할 때는 또 TV를 다 무음으로 해놓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저 재판장님 이거 도면을 증인신문 조사했다 그러시죠. 좀. 예, 예. 별첨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녹취서에 붙여놓을게요. 지금 국정원에서 국회에다가 뭐 관련된 부분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고를 하실 때 그게 보통은 예컨대 그게 어떤 특정 사안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 나면은 정보위에서 그 현안 보고라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따로 회의가 잡히고 그 회의에 따라서 가서 이제 그거를 준비했다가 보고를 하는 게 지금까지의 보고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행정조직에서처럼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시 뭐 가서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하는 것은 그 법이 상정하고 있는 과연 보고일까요? 예를 들어서 정보위 자체가 회의 자체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국회 사무처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 마련하고 뭐 의원들 다 하고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고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하는 정부의 보고라는 게 일반 행정기관처럼 생각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재판장.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대북 관련 사안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정보 사항 중에 예.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정원에서 판단을 하셔서 국회 요구가 있기 전에 뭐 보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요청을 해서 일정을 잡고 했던 적은 있으세요? 혹시 본인 기억에? 그거는 원장님 들어와서 좀 보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현안 보고라고 해서 요청하기 전에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청이 있어서 한 건지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요청도 없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있었는지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건 대체로 해가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거는 현안 보고 형태로 국회에서 요구가 있거나 또는 뭐 일정한 현황이 좀 문제가 됐을 때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지 뭐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뭐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익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정원에서 국회에 정보 보고를 하겠다고 요청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증인 기억에는 없으시단 말씀이신 건가요? 없습니다. 그 정보위 자체가 죄송하지만 하나 첨언드리면은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회의입니다. 우리나라 정보위가. 예, 그런 경우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그 이제 보고 사항과 관련돼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판단하기도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정보라고 하면 이제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만 알고 있다거나 하는 정보를 가지고 뭐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하고 또 정보위한테도 보고를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TV로 다 실시간 다 생방송이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방송으로. 그럼 이게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새삼스럽게 국회한테 정보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생뚱맞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라고 하는 게 정보의 생성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뜬소문 같은 정보를 보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어떤 가능성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이게 뭐 내란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인식을 하면서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정보의 어떤 생성 단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보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나요? 어떻습니까, 증인? 모르겠습니다. 그건 변호사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씀하시긴 그렇고 저는 이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기수 시기를 언제로 잡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의 직무유예 기수 시기를 언제로 잡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제시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검사님 제주 신문하시죠. 네. 예, 그건 검사 국군입니다. 네. 먼저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통상 공모회의에 참석하는가요?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럼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통상 요즘 문제되고 있는 공모회의 형식을 빌린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원장님한테 그 직접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 언론이나 이런 데 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그 당일날 비상계엄 선포된 당일날 회의를 할 때거나 또는 사실 관련된 얘기가 진행되던 12월 6일까지나 또는 12월 6일 홍장원 1차장이 언론에 그 국정보에 가서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나 또는 그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 발언에 따라서 뭐 이슈가 되고 그리고 헌재 증언이 있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언제쯤 국정원 피고인이 국무회의에 갔다는 거를 언제쯤 어느 무렵에 알게 되었는지 혹시 짐작이 계세요? 언론에 난담해 한 것 같은데. 언론이요. 네. 국정원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국무회의에 갔었다라거나 또는 국무회의에 가서 비상계엄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거나 이런 얘기 전혀 들은 바가 사전에 들은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이 아니라 언론에 난 이후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그 회의에 다녀왔었다 또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데에서 얘기를 들으신 게 전혀 없어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잘 확실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특검의 박진영 검사입니다. 네, 저도 그 실장님 증인으로 호칭하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그 12월 6일 상황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로 갔던 날 그날 상황입니다. 증인 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실 때 선임 보좌관이 송모 직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혹시 국정원의 처장도 알고 계십니까? 대장 이름까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담당 잘 모르십니까? 책임관. 저장이요? 이름까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성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지금 2020년 12월 6일 오후경에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그 화면에는 대통령의 비화폰 계정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그 유선 통보를 받은 국정원이 유선 통보를 받은 시점은 18시 47분 경으로 확인되었고요. 근데 국정원은 그 유선 통보를 받기 전에 한 오후경부터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감찰실은 당시 홍장원 비화폰에 대한 보안 조치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사정을 의식해서 홍장원 비화폰 단말기 전자정보 삭제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조치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단말기를 원격으로 초기화해서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조치도 있는데 그런 조치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처장 윤모 처장의 진술에 의하면 송모 선임 보좌관이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보안 조치를 막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통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비화폰 확보하려고 할 텐데 기록 지우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라는 말을 송모 보좌관을 통해서 증인의 말이다 하고 윤모 처장이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증인 기억에 있으십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 보좌관이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까? 예, 그래서 그 의견이 도움이 돼서 그 저는 지금 데이터를 삭제하는 조치를 제 의견을 예, 하지 않는 물어보신다면은 예, 증인의 그 말을 듣고 좀 도움이 됐다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 의견을 어째 검사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그때 사직 처리가 된 거죠. 사직 처리가 홍장원 차장이 된 상태죠. 국정원에 통보는 아직 오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요. 이 대통령 재간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생각은 전체적으로 딜리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 12월 7일 날 정보위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은 사직 처리가 됐고 그래서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야당은 홍장원 차장 출석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전직이라도 그렇게 올라면은 현직 원장에 재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원장님은 홍 차장 출석해도 된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막지 않는 상태라니까 그거를 알려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 그 보좌관이 이 차장 쪽하고 컨택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성건 그때 국힘 간사한테 지금 우리는 저 홍 차장 출석하는 것을 반대 안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성건 간사가 그럼 박선원 간사한테 얘기를 해라 미리 출석 안 한 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박선원 간사한테 제가 통화를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건 뭘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즉 홍 차장이 그 당시에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비아폰을 갖고 있다. 라고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현직 신분은 이런 상태에서는 딜리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그대로 존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송 처장이 보다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물어보셨나요? 증인 지금 아까 그거 말씀해서 12월 6일 날 그날 그렇게 오전에 회의도 하시고 뭐 인사 관련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한 이후에 1차장이 이제 국회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로 간다는 얘기까지도 국정원 내부에서는 알고 계셨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검사님 물어보신 것처럼 뭐 그게 결국은 그날 오후에 면직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그 인사혁신처에서 최종 통보가 온 게 그날 오후 늦게 아마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까지 1차장하고 국정원하고 연락이 됐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인이 아시는 바가 있어요? 전원입니다. 전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정보위 관련된 걸 다루니까 정보위에 출석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저 보좌관한테 들은 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1차장 보좌관실에서. 그게 12월 6일 오후에 확인하신 내용인 건가요? 저녁 밤까지입니다. 저녁 밤까지 사이에? 네. 제가 아마 박선원 의원하고 통화한 게 밤인지 늦은 오후인지 정확하진 않네요. 그래요. 밤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1차장 산하에 있던 직원들 말씀을 들으면 1차장하고 뭐 일정 부분 연락이 그 이동하는 중에는 연락이 안 됐을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인사가 이제 차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연락이 됐고 그래서 직접 그 1차장 댁에 가서 비화폰이나 이런 거를 회수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렇게 연락이 되고 필요한 인사 조치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실무적으로 행해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보고받으시거나 아시는 바가 있어요? 제가 그날 당일 끝날 때까지 1차장이 컨택이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날 그럼 본인은 몇 시쯤 퇴근하신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한테 반대 안 하는데 연락이 아직까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성건 간사, 박선원 간사한테 했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본인이 하여 국회하고 연락하는 시점까지는 12월 7일 1차장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리고 출석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1차장과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그 밑에 보좌관들로부터 증인이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관련해서는 국회하고 통화를 양측으로 하셨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분 계세요? 예. 그 연락이 안 되었다는 부분 관련해서 확인차 다시 여쭤볼게요. 그 박서른 의원하고 통화를 한 게 마지막 시간이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기억 안 나시는 납니다. 거죠. 그러면 그 홍장원 차장이 그 다음날 출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 연락해보라는 지시를 그 보좌관에게 시키신 겁니까? 아니죠. 2차장 보좌관실한테 전달해라. 제 보좌관한테. 아, 그래서 그 증인이 보좌관에게 1차장실 보좌관에게 홍장원 차장이 연락이 되는지 알아봐라라고 지시하셨단 말씀이세요? 저 보좌관인지 네. 아니면 다른 라인인지 뭐 국회 천하 이런 데인지 네. 그건 잘 기억 안 나네요. 연락이 안 된다. 홍장원 차장 연락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들으신 게 정확하게 그날 12월 6일 언제쯤인지 시간은 정확치 않고 예. 그리고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그 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치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 물어보셨나요? 몇 가지만 좀. 예, 그러시죠. 그 12월 6일 날 이제 국회 정보위로 가시기 전에 이제 원장실에서 이제 원장님으로부터 홍장원 차장에 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검사님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 받았다, 방첩사 지원해라, 정치인 쫓아다니는 것 같다, 내일 이야기하자. 그거는 역시 기억이 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날 정부직 회의에서 아까 증인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그거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모회 끝나고 나서 11시 한 50분쯤에 그 원장님 방으로 와서는 제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장님 안색을 좀 살펴봤는데 안 좋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원장에게. 그러면서 이제 뭐 띄엄띄엄 하면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쫓아다니는 것 같다는 것도 바로 한 것도 띄엄띄엄해서 원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했답니다. 아까 정부제 얘기할 때는 원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아니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전화할 일 있으면 원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을 패싱하고 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1차장 얘기가. 그래서 이 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나를 좀 떠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이제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명확하게 쫙 한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얘기해서 그래서 원장으로서 참 황당한 사람이다. 아까 뭐 할 일이 있으면 내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직 회의에서. 그래서 내일 얘기합시다고 보냈다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우리 증인에게 원장실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우리 원장님이 우리 증인이 이제 그 조사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말하는 게야 홍장원 차장의 말이 일목요연하지도 않고 띄엄띄엄하다. 그리고 도대체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는데 혹시 그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절이라는 표현을 이제 느낀 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일시 장소 주어 서술을 딱 일관되게 하셔서 대통령 전화하셔서 방첩사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지금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보고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게 필요한가요? 원장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까지 잘 기억.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12월 6일 날 그날 그 인사안이 이제 홍장원 면직
오 차장 이제 후임 그렇게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증인은 그때 그 인사하냐 아침 7시에 올라간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은 이게 그 인사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증인이 기조실장으로서 결재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기조실장이 자기가 이렇게 인사를 결재를 했으니까 본인의 인사안이 안 올라가고서 당연히 알 것이고 홍 차장 거만 올라갔다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인사안이 올라갔다는 거를 그 당시에 증인이 알았더라면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나는 유임이고 홍 차장은 오늘이 금요일인데 대통령이 오늘 만약 결재 안 하고 가버리면 토요일 일요일에 문제 생기면 누군가 차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인사안 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만약 그때 결재가 올라갔다가 아셨다면 증인이 뭐 가정적인 상황 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무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정무직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원장이 대통령한테 경질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정무직 회의할 때 12월 3일 날 11시 반쯤에 할 때 이제 TV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위치. 그때 이제 원장은 TV를 바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다른 분들은 또 TV를 보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근데 혹시 거기 참석했던 1, 2, 3차장이나 아니면 기초실 증인께서 TV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양측 다 물어보셨네. 예, 증인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가셔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됐던 증거순번 증거기록 1번에 35번, 254번, 그 기존에 부동의 하셨던 거는 오늘 진정성이 확인됐으니까 채택한 걸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할 건 정리가 됐고요. 오후에 지금 그 지난번에 못 마쳤던 그 홍장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이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허락을 하면 검찰 측 필요한 부분 증거조사 일부 좀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오후에 좀 준비해 주시죠. 혹시 진행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그럼 오전 재판 마치고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